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조리인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조리인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에 실비랑 치과보험을 들었는데 운전하게 되면서 운전자 보험도 추가되고 총 20만원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비만 8만원 정도 내고 있다가 보험 설계사분한테 추가적으로 치과랑 다른 질병 관련해서 보험 하나 더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하다 보니 20만원이 되었는데 너무 비싸네요. 그래도 제가 응급실 가거나 치과 갈 때마다 처음 1년은 보험금을 잘 뽑았었는데 점점 보험금 내기만 하네요. 작년부터는 빚도 생기다 보니 보험금이 부담이라 해지를 할지 다른 보험사에 더 보장이 좋고 싼 보험이 있는지 고민이 되어서 주말에 일하는 가게 사장님한테 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너 소득에 비해 너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자기 건물보험 들어놓은 보험 설계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꼭 그 설계사한테 보험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 불필요한 부분을 빼서 보험금을 줄여도 되고 지금 보험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보험 자체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설계사와 전화를 한 결과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처방받으며 복용하고 있는 두통약과 얼마 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 간 이력이 있어서 일반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료와 별 차이가 없어서 고객님께서 지금 가입 중인 보험을 치과 보험만 빼고 계속 유지를 하든지 저희 보험을 가입을 하든지 결정을 하시고 일단 보험사에서 제일 기피하는 게 두통이랑 척추인데 제가 두 개 다 안 좋고 이력도 있다 보니 무턱대고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무보험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유병자도 받아주지만 앞으로 나이가 좀 먹으면 어느 보험사든지 가입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인데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약국에서 당뇨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보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에 당뇨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가입 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된 보험 해지하고 4월에 보험을 옮길까 했지만 제가 빚이 많고 4월달에 일도 그만둬서 당분간 몇 개월은 외벌이가 될 수도 있는데 주말 알바하는 곳에서 평일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늦으면 9월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해요. 다른 직원들 일하는 시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한 직원이 그만둘 수도 있고 5월이 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아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번 달에 설계사분이 마음대로 제 카드에서 돈을 빼가서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연말이라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어쩌고 했는데 낮에 자다 일어나서 듣다 보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더니 1월 달에 제가 보험 해지할지 고민 중이라 돈을 안 냈는데 30일날 설계사가 제 카드 번호를 아니까 멋대로 결제를 했어요.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보험을 이번에 해지하고 겨울에 새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건강검진을 5월에 받으면 뭔가 병이 새로 발견되고 당뇨가 나올 수 있어서 돈 내더라도 그냥 빨리 4월에 새 보험 가입하고 5월에 검사 받으러 갈까요? 아니면 겨울에 가입하고 12월 달에 검사 받으러 갈까요? 빚이 많아서 매달 보험을 내기 힘든데 운전자 보험만 해지하고 나머지는 무보험으로 살까요? 현재 상황 리볼빙 카드빚 709만원, 장기 카드 대출 440만원, 남편비 대략 5천만원 추정, 월세 32만원, 차량 모닝, 소나타, 카니발, 오토바이. 모닝은 현금으로 산 거라 괜찮고 원래 카니발은 타다가 제가 잔소리해서 내놨는데 안 팔려서 시어머니가 차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돈 본인 내시고 타고 계시고 소나타는 남편이 보험 출동용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차 캐피탈이라서 22만원씩 3년 내야 된다네요. 남편은 어머니 몇 년째 암투병 중이라 일을 못해서 대출받아서 수술, 입원, 생활비 보내준 적이 많고 원래 레카 개인 사업을 했는데 메로나 시기에 적자가 계속 나서 빚이 쌓였고
저는 재작년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몇 개월 골러가서 일 못하는데 아빠는 메로나로 사업 망하고 엄마는 삼촌 가게에서 메로나 때문에 잘려서 있는 돈 깎아먹고 멍멍이 치료비까지 해서 생활고 때문에 빚이 장기 카드 대출에 손을 대고 리볼빙은 남편 사업 적자와 생활고와 레카차 파는데 계약 중간에 차 팔면 300만원 뱉어내고 얼마 전에 소나타 고장나서 125만원도 추가되고 이것저것 리볼빙을 하게 되었네요. B2 영끌 주식은 안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게 단순 보험 사연이 아니네요. 야, 어떻게 인생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대단하시네요, 조리인간님. 아니, 이게, 뭐, 부부끼리 이렇게 뭐, 굉장히 좀 문제 생겨도 힘든데, 이게 부부끼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양가, 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겼네, 이게. 야, 음, 야, 야, 난이도가 진짜 너무 높다, 이게. 야, 아니, 참, 몸이 아픈 분들이 많네요. 사연자분도 몸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 멀쩡한 분들이 안 계시네. 참. 이게 이분이 지금 보험 해지하기도 솔직히 애매합니다. 주인간도 아실 거예요. 사실, 보험이 20만원 비싸긴 한데, 근데 이분이 냉정히 말해 보험이 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치과보험 말고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비는 원래 필요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필요하잖아요. 운전을 하니까. 이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것도, 지금 일하는 것도 이분이 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간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일하는 편의점이 절대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개인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운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운전을 그냥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이 사실 뭐 치과 말고는 사실 보험이 심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보험 해지를 고민해야 될 수준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분이 보험 혜택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보험료만 내놓고 혜택을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 그냥 돈만 나가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험을 내가지고 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보험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아니 두통 때문에 응급실 실려갑니까? 와, 저는 사실 뭐 두통은 다 있거든. 저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비약으로 타이레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할 때 스트레스 받고 악이 받치면 저도 두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통약은 항상 여비로 이렇게 구비해 놓습니다. 방송 중간에 저도 두통약 먹어요. 근데 이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두통약 먹는 거는 너무나 많잖아요. 아, 아니 그동안 그 조린가님 살면서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받아봤어요? 와, 타이레놀이 안 좋으면 정말 좀 심한데? 이게 단순 두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타이레놀 먹으면 해결되거든요. 아니면 감기약 먹거나 하면 해결돼요. 저는 이제 타이레놀이하고 이제 화이투벤이 있거든요. 와, 정도가 심한가 보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두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거 건강검진 받아야 돼. 이거 잠깐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 좀 건강상이 심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아가씨예요, 아가씨. 결혼하셨지만 20대예요. 20대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이제 몸이 이제 고장났다는 시그널이 오는 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저는 좀 의아한 게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두통으로 가는 케이스는 사실 익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두통 말고 다른 어떤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두통 때문에 정상직 직장 못 간다고요? 아, 그것도 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두통은 다 있는데 보통 두통은 참잖아, 이게. 왜냐하면 회사에 두통 있다고 하면 사실 일을 그렇게 빡세 안 시키잖아.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 왜냐하면 살다 보면 누구나 두통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걸 조퇴를 한다고 치면 심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뭔가 분명히 두통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두통 말고. 그래서 5월 달에 건강검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밀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보통 젊은 사람은 일반 건강검진 받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님 정밀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추가 비용까지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말고 다 받아야 돼. 4시간까지 다 받아야 돼요. 보통 4시간까지는 젊은 나이 때는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으려면 안 검사나 내시경은 돈을 좀 추가로 지불해야 돼요. 돈 더 주면 할 수 있어요. 한 10만 원 더 줘야 되기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 해야 됩니다. 님 그냥 싹 다 해야 돼. 이왕 하는 김에 다 해요, 그냥. 돈 들어도 해요. 부탁입니다. 하세요. 물론 제가 엄살 피우는 걸 수도 있는데, 님이 지금 사연에서 등장한 이야기는 사실 그 나이 때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에서 느껴진 내용을 봤을 때는 님이 보통 그 나이 때 아가씨분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가족력도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아요, 그냥. 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 비용까지 해서 다 받아요, 그냥. 이참에 내 어떤 건강제는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혹시 그 조린간이 혹시 학교 다닐 때 몸 아파가지고 조퇴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 있어요? 아니면 좀 장기 결석을 했다거나? 아, 혈압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걸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안 받으면 자기 혈압 상태 몰라요.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아니면 헌혈 같은 거 많이 해봤으면 제가 봤을 때 헌혈도 많이 했을 것 같아. 헌혈 자주 하면 이제 자기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온지는 대강 알거든요. 수치를 재야 되니까. 피 검사도 한단 말이에요. 입원 안 했다고요? 헌혈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근데 헌혈을 안 했을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일단은요, 보험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일단 건강검진 일수예요. 건강검진. 건강검진 무조건 받아서 질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게 1순위고요.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정밀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 헌혈 같은 것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헌혈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할 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안 시켜줍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헌혈이 개나소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헌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헌혈할 때 피 수치, 당 수치 다 확인합니다. 예, 그 여러분 아시죠? 그 이거 뾰족한 걸로 찔러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잖아 미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 뽑고 나서 검사지도 저한테 주거든요. 어플이나 아니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헌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혈압이나 혈관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해요. 무조건 건강한. 이건 돈 아끼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건강검진 하려면 지금 보험을 건들면 안 되네요.
지금 보험상을 바꾸면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검진을 보는 상태에서는 보험을 해약하고 바꾸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고, 그리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될 뭐 이유가 없다.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봐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보험금을 적게 내는 건 아닌데요.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님한테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야. 조닝안이 워낙에 지금 돈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이 보험도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 필요해요. 사실 보험을 건들 수 있는 건 딱히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건강검진 무조건 1순위다. 죄송한데 조닝안 죄송한데 혹시 지금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근육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운동이나 이제 건강 같은 그런 거는 좀 안 돌봤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워낙에 좀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네요. 보통 체격인데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근육은 없다고요. 운동을 해야겠네, 앞으로. 운동 같은 것 좀. 일하실 때, 피곤하실 때 있잖아. 그러면, 아,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설계사분.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난 웃긴 게,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보험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알고 있어?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나 이거 처음 들어봐. 아니, 보통은 설계사가 몰라야 되지 않나요? 보통은 있잖아요. 계좌이체해 놓지 않습니까? 보험료 같은 거. 그러면 알아서 나가니까 신경 안 쓰지 않나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님이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이건 범죄 맞습니다. 아니, 지인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저분이 요거 있으니까 알고 있겠죠. 이미 알려준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 어떤 누구가 보험 설계사한테 자기 카드 비밀번호 알려줄까요? 그렇죠, 내라고 하지. 그러면 물어봤어요. 이거 돈 왜 뺐는지 물어봤습니까? 아니, 이걸 왜 뺐는지 물어봤어요? 자기가 뺐다고 그래요? 범죄 맞습니다.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아니, 횡령죄는 안 되겠네. 보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재산적인 범죄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범법을 저지른 건 맞아. 야, 이게 뭐 도박이나 뭐 비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뭐 잘해보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아, 참. 근데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습니다. 자가용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카니발이 사실 둘이 사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보통은 차가 한 대 있어야 되잖아. 한 대 있고 보통 이제 와이프랑 이제 뭐 카풀하면서 이제 데리고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두 대도 과소비인데 이게 오토바이까지 하면 네 대네요. 오토바이는 또 카니발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카니발도 이게 세금 나갈까? 자동차 세금. 제 생각인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조린간이 잘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조린가님 그리고 조린가님 남편 그리고 조린가님 친정 시댁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금융 개념 자체가 없네요. 금융 개념 자체가 이게 뭐냐면 재형적인 좀 금융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서민들의 어떤 생활 형태가 나와 있는 거야. 보면 의외로 서민분들이 집에 차가 막 여러 대 있는 경우 좀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집은 좀 뭔가 이렇게 형편이 낫지 않은데 오토바이나 이런 거 막 지렁지렁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자기 딴에는 다 목적에서 산 건데 사실 목적에는 딱히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집은 막 그렇게 안 좋고 돈은 없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진짜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알지만 내가 어릴 적 살 때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아. 막 차를 두 대씩 끌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한 대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생활비를 아낄 수밖에. 생활비를 무지하게 아껴야 돼요. 그러면 배달 같은 거는 더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조인간이 앞으로 배달은 그냥 끊으셔야 돼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예. 앞으로 건강식대로 이제 식단도 좀 조절해야 돼요. 조인간님 앞으로. 음, 배달 음식 같은 걸 아예 뭐 먹으면 안 되겠네요. 생활비를 좀 줄이고. 아, 잘 살았다고요? 야, 사이 너무 많다 이게. 근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 둘이 사는 것도 좀 빡시거든요. 둘이 사는 것도 빡신데 왜 나는 양가 어른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참 이거 신경 안 쓰기 좀 그렇다 이게. 아유. 아, 둘이만 신경 쓰고 악착같이 해도 지금 이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이게. 근데 참 이거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와이프, 그러니까 조인간이 와이프잖아요. 그 남편분 형제는 남편분이 다예요. 뭐 중간에 뭐 동생이나 뭐 누나 형 같은 사람 없습니까? 피부치 없나요? 왜냐하면 너무 양쪽에 이 어떤 그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형제가 있으면 좀 분담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 어머니 쪽은 보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안보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아, 그 형제, 그러니까 남편분이 막내인데 그 위에 형 두 명이 형 두 명이 절교했다고요. 그냥 손절했다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거야. 왜 너무 자식 한 명한테 이걸 다
참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그러면 그 형 2명 연락 안 되고 형 2명이 가족들하고 연락 끊었다 이 말이죠. 관계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지금 뭐 남편이 왕래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싹수가 노란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이게 또 형제들 관계는 또 조인관님 3자 아닙니까? 3자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 뭐 사정이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됐고 참 진짜 진짜 빡시네.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일단 사연에 나온 거만 얘기할게요. 그 뒤에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머리가 아파 지금.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돼서 머리가 아파 이게. 이게 당사자 입장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머리가 어지러질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몸부터 돌봅시다. 네, 몸부터 돌보고 건강문제 제대로 받고 보험은 건드지 말고 아끼고 존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아휴 참.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그 처가 쪽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처가 쪽은 어떻게 뭐 금전적으로 뭐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남편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도 돈 아껴 써야 됩니다. 남편 이 부분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술, 담배, 사람 만나는 거에 드는 돈은 완전히 자제하셔야 돼요. 좀 지독하게 사셔야 됩니다. 몇 년간은. 뭐 그동안 지독하게 살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상황을 단순히 노력만으로 해쳐가긴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리 조린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카드에 손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튼 아끼고 존버하십시오. 존버하시고 몸 제대로 돌보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몸에 아무런 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멘탈 잡으시고요.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우리 저 조린가님이 여자분인데 뭔가 그런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좀 심지어 붓거든요. 내가 많은 분들 봤잖아요. 보통의 전화할 때 여자분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뭔가 입이 무겁고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했단 말이야 나한테. 일절 얘기 안 했어. 내가 좀 폐폭도 좀 맸다. 저분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다 멘탈이 강해서 그런가 보네. 좀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아무튼 건강만 잘 챙기시고 존버하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겨내실 거라 봅니다. 아마 우리 조인가님이 잘 아실 건데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빚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빚 없고 내가 버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모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집도 많아요. 내가 잘해보고 싶어도 주변 가족들이 말썽이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뭐 없던 빚도 생기고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 가족들 중에 뭐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도 없고 뭐 아픈 사람도 없고 뭐 돈 나갈 일도 없다는 거. 내가 번 돈을 내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멘탈 잘 붙잡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 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